좀 몰랐어요. 유치원에 갔다 오면은 이제 목욕시켜서 이제 놀라고 그래서 큰 자리에다 받아 놨는데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주민들의 고통은 그렇게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새카만 게 있어서 자석을 붙여 대보니까 거기에 다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게 색가루라는 걸 알고 추적해서 가보니까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흉터가 다 그거예요. 이래가지고 병원에 다 댕겨가지고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좀 몰랐어요. 말도 못했어요. 이런데 다 붙이면 다 색가루가 다 나와요. 작고 검은 가루가 온 마을에 내려앉으면서 사흘마을 주민들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여기다 한번 대볼까? 여기는 나올래나? 어제 비가 와서 사실 많이 쉽게 내려가야 되는데 한번 대볼게요. 여타 마을과 달라 보이지 않는 이곳에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색깔은 이게 흙이 아닌가? 이건 흙 아니에요. 그러네. 이게 이렇게 하면 붙네요. 이렇게. 이거 색가루구나, 이런 게. 마을 흙바닥에 자석을 대기만 해도 1에서 5mm 크기의 색가루들이 달라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까만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 안과로 가니까는 거기서 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놔두면은 실명이 올 수 있으니까. 색가루 마을로 불리는 사월마을. 사월마을의 악몽은 1992년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마을의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를 포함한 200여 개의 공장이 들어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저기 보면 저기 쓰레기 쌓여 있는 거 좀 보세요. 저기. 저게 산이 아닙니다. 저기 건설 폐기물하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 데입니다. 저게. 누가 보면 꼭 산 같잖아요. 풀나고 나무 나고. 이제 여기 가다 보면 또 이제 그거보다 작은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거는 최신식으로 지금 했지만 원래는 이렇게 전부 다 밀폐형으로 다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전부 무방비 상태에서 하다가 이제 저렇게 하는 거죠. 예, 이거에 다 그거예요. 이 안에서 빠가지고 나온 거지. 거죠. 최근에 인스 서구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 그 나머지 전부 노천에 하는 거예요. 건설 폐기물을 일정한 공정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든 순환골재. 2020년 3월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순환골재 역시 건설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까다가 저렇게 적체 산더미처럼 해놓는데 저기서 날리는 비산먼지가 그대로 아무리 저렇게 시설을 갖춰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갔다가 제자리에 이렇게 붙는 것도 아니고 꼭대기에서 내리보면은 그게 흐르면서 저 산더미 같은 데서 흘러내리면서 그 먼지가 말도 못하게 나오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마을로 흘러들어온 색가루와 분진에 사월마을 주민들은 암, 폐질환, 피부병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가려운 것 때문에 피부과로 가니까 혹시 그 동네에 저 색가루나 알미늄 같은 거 안 날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걸로 인해서 암도 올 수 있고 뼈들이 다 삭는다 이거야. 그리고 삭고 치매도 오고 색가루 때문에 그랬던 색가루 때문에 다 그런 정세가 오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진짜 쓰러질 직전이야. 내가 갑상선 암 수술했지. 이 가려워서 그랬지. 결국 주민들은 정부의 건강 영양조사를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환경부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는 전북 익산시 장전마을과 인천 사월마을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과거 일부 언론에 그 철가루 쇳가루 마을이라고도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공장과 주거 간에 그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 마을로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유해물질 또 분진이라든지 그로 인한 그 다양한 건강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그 지역입니다. 장관인 신분으로 첫 공청회에 참여했던 오정환 원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에 의해서 지급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앞에서 이제 그 어떤 인사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월마을은 지급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염원을 배출한 곳이 명확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업자들 또는 수도권 매립지공사에서 그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트럭에서 그 분진이 나오는 거며 원인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월마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듣고 있으면서 이건 주민들을 좀 기망하는 거구나. 결국 이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그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기 식의 그런 어떤 시간으로 보여서 2년여에 걸친 환경부의 조사 결과는 아이러니했습니다. 주거 부적합,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정작 오염과 질병의 인과관계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체내 유해물질이 창고치보다 낮고 암 발생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결국에는 암이 걸려서 다 죽어야 사망을 해야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오염원이 분명히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은 건 인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암이라는 어느 한 특정 부분에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다른 부분이 약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부분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용역하시는 연구팀이 환경부의 영향을 너무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데이터상으로는 부적합이에요. 그런데 교수들이 결정을 못해요. 환경부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는 그 연구진에 있던 분이 환경부 쪽에다 묻는 거예요. 이거 주거 부적합해도 되겠냐고. 실제로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 앞에서 이렇게 살짝 묻더라고요. 나중에 나온 보고서에서 주거 부적합이니 이주를 권고한다는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죠.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주민들의 삶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못 살겠다 그러고 이제 환경부에서 그 주거 부적합으로 나온 일에 계속 더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전을 해준다고 시에서 그랬었는데 이전 그냥 뭐 더 저렇게 아주 그냥 고착화시키려고 다 저렇게 건물 허가를 다 내준 거예요. 서구청에서 아니 이전 시켜준다면서 여기다 이렇게 뭐 정식적인 건물 허가를 내주고 이러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거는 시 행정이 때는 뒤에서 모른다고 또 그러고. 대통령한테라도 청원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알려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루도 못 사는 곳에서 뭐 2주도 못 보낸다, 뭐 우리는 이런 대책도 없다, 거짓말 저기로 공짜로 해주고 하루도 숨 쉬고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주거지 이전 및 의료비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사월마을 주민들. 하지만 인천시는 미온적인 반응만 보일 뿐입니다. 인천시 전체를 봤을 때는 사월마을도 사월마을이지만 그 환경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많잖아요. 근데 그 건강영향조사해서 이렇게 주거환경 부적합하다 결론이 나온 지역이 사월마을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다른 데가 조사를 안 했다 뿐이지 흑만 쪽에 연안 아파트를 이주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한 20년 동안 정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봤을 때 사월마을이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저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환경부에서 이주를 시켜라 이렇게 공문이 오거나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권고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부라고도 하기도 뭐하고 그렇게 결론이 난 거지. 재원을 한 거지. 그 상황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거죠.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럼 인천시는 지금 뭐 검토하거나 논의되거나 그런 게 없나요? 네. 그런 부분도 별도로 검토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사흘마을 측 법률 대리인은 인천시가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인천시가 계속 이제 시간 끌기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지치기를 바라죠. 예.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담당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월마을을 이주를 시키면 다른 지역들도 같이 이주를 시켜달라고 이제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2년 동안 심도 있게 조사를 했다고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주거부적합 결정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하고 같을 수 있냐는 거죠. 시가 지금 의료비 지원 전혀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검진만 해주고 있고. 예. 환경보건법이나 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월마을은 분명하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만 하는 대상이에요. 환경 개선할 수 있다는 명목 하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환경 개선할 수 없다고 수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인천시는 계속 지금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건강 영향조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은 또 한 번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사전 예고 없이 폐기물 업체 대표를 회의 자리에 부른 겁니다. 왜 구청에서 내는 거야? 왜 저 사람을 왜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좋게 합의하려고 그랬대. 합의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여기 왜 왔냐고. 내가 막말로서 네가 여긴 왜 왔냐. 우리 다 죽이려고 왔냐 뭐러느냐고 막 그래서 그때 날들아 방길 조시려면 하래. 당신도 언제 어느 때 죽을 줄 몰라. 구청 직원도 있고 주민 다 있는데 있었어. 한때 폐기물 처리 업체를 감시하기 위해 막루까지 만들었던 주민들.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에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라 합병이 나죠. 처음엔 참 살기 좋았어요 여기가. 원래 여기가 이름이 속새우지예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이고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니까 속새우지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우리 동생들이 남동생 5이거든요. 망둥이를 잡아가지고 이만하게 껴가지고 끌고 와요. 그거 감자 넣고 졸여달라고. 그렇게까지 한 동네가 이렇게 돼버렸어. 말도 못해 이 동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어도 외면받는 주민들의 삶.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한 이들의 비극은 끝나지 않습니다.